자, 지난 1학기 때 네이버 뉴스를 수집하는 것들을 해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다른 이제 원래 화면상에 보이는 내용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냥 읽어오는 거였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제공받아가지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 이제 이렇게 공공데이터 포탈 들어오시면 이와 같이 파란 화면이 뜨고요. 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으로 해서 이름, 이메일, 일반인으로 하시고 그 다음 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원 가입들이 다 될 겁니다. 한번 각자 회원 가입을 제가 한 5분 드릴 테니까 진행하도록 하세요. 지금 지금 현재 2시 15분이네요. 자, 20분까지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해가지고 로그인 다 했습니까? 혹시 시간 필요하신 분? 뭐 특별하게 회원가입하고 하는 거라서 많이 뭐 문제될 건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데이터를 하나 찾아볼게요. 음, 좀뭐 아주 빠르게 좀 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 언더 마치고 대기 오염 정보. 한국환경공단 언더 밑에 언더 마치고 대기 오염 정보 하고 검색. 응?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닌데. 혹시 다른 분들도 느린가요? 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거 학교에서 또 막았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됐는데 제가 문제일까요? 사이트가 문제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가 문제인 것 같네요. 자, 원래 이거 학교에다가 매번 말해가지고 다시 풀고 말은
했는데 또 이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제가 풀어놨었거든요. 연락해가지고. 그런데 또다시 또 요거 차단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다음 주에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연락처 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공공 파트 말고 민간 파트만 하도록 할게요. 자, 민간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뉴스하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 했을 때 이 뉴스 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기사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전에는 여기 있는 뭐 이렇게 주소들을 찾아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끌고 오는 식으로 저희가 만들었었어요. 그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는 쓰는 정도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써야 될 경우에는 이제 유료로 해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전부 다 네이버 아이디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로그인을 하도록 합시다. 자, 네이버 로그인 하시고요. 자, 여기 있듯이 네이버 개발자 센터, 네이버 개발자 센터라는 곳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 들어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 이미 받아는 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네이버에서. 자,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서 위에 네이버 디벨롭에서 어플리케이션 등록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그냥 정보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API는 우리는 검색하는 것을 쓸 거예요. 검색. 그 다음에 우리는 특별하게 로그인 과정을 안 거치고 할 거기 때문에 비로그인 오픈 API 서비스 환경을 하는데 환경을 웹 설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HTTP 제가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하는 동안 뭐 인증 잠시 한번 하고 그렇게 하죠. 저 잠시 시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드려야 되나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뭐 다른 분들도 별 말 없으신 거 보니까 하신 것 같네요. 자, 우선 다시 한번 볼게요. 애플리케이션 등록. 우선 한번 다른 데로 갔다가 애플리케이션 등록, 여기에다가 정보 검색이라 할 거고요. 검색이라 하고 환경 추가 웹 설정, HTTP 제가 카톡에다가 남겨놨죠. 그래서 로컬 호스트라고 하고 등록하기 누르겠습니다. 했더니 이와 같은 창이 나오나요? 맞습니까? 예. 자, 이제 저는 뭐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시크릿 요 점점점점 돼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하는데 웬만하면 요것들은 타인한테 공개를 안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그인 오픈 API 같은 경우는 하루에 25,000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무료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 솔직히 뭐 이거를 누가 공용으로 풀어서 쓰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25,000번 이상 뉴스를 검색을 하거나 다른 뭐 블로그 검색을 할 일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ID라는 값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에 있는 코드예요. 자, 이게 필요하고 우리가 우선 또 하면서 검색이라는 것을 한다고 했죠. 그럼 그 검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자, 프로덕트에 서비스 API가 있고 거기에 보면 검색이라는 것이 있어요. 잠시만요. 프로덕트의 검색 맞죠? 개발자 가이드 보기.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메뉴 프로덕트에서 서비스 API의 검색 또는 도큐멘트에서 서비스 API의 검색. 프로덕트에서 검색을 갔을 경우에는 개발자 가이드 보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도큐멘트에서 갔을 경우에는 서비스 API 검색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검색이라는 것들도 네이버에서는 블로그 검색, 뉴스 검색, 책 검색이냐, 뭐 백과사전 검색이 영화냐, 카페 글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뉴스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자료를 받을 때 XML이라는 형태로 해서 자료를 받을 거예요. 이 XML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해서 자료를 주고받고 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XML 아니면 JSON
요 두 개의 파일 형태를 많이 쓰고요. 우리 R에서 다루기에는 XML이라는 것이 조금 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청하는 주소가 이와 같이 https:/v1/search/news.xml 이라는 주소에 뒤에 이렇게 쿼리,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최대 출력할 내용 개수, 그 다음에 뭐 검색 위치, 층까지 뭐 있고, 뭐 정렬,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와 같다. 그 다음에 뭐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와 같은 값들이 전달이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소를 해서 그냥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값들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뭐 다른 이제 외부에서 쓸 때는 이와 같이 쓰는 건데 R에서 쓸 때는 좀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랑 하면서 배우도록 하죠. 자, 우선은 자, 함수예요. IPAC이라는 함수인데 이 IPAC이라는 함수는 전에도 한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패키지에 들어있는 요 집합 패키지명을 가지고 이미 설치가 되었다면 그냥 라이브러리로 해서 적용을 시켜주고요. 그게 아니라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설치를 한 다음에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다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고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세요. 제가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제가 복사해서 넣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직접 쳐보시고 오류가 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이후에 채팅창에다가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되셨던 직접 타이핑을 했는데 오류가 나셨던 분들은 제가 드린 거 복사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패드까지 해서 아이패드 패키지까지 했을 때 RC URL이라서 true 뜰 거고요. XML true 이렇게 뜰 거예요.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요 두 개가 설치되는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아마 지금쯤 설치되고 있을 거예요.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자, 설치 다 됐습니까? 시간 필요하신 분? 자,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이렇게 https openAPI naver.com 어쩌고저쩌고 하고 쿼리 한 다음에 퍼센트에서 이렇게 적혀서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실제로는 우리 검색할 때 지금 우리 예제로 스마트시티라고 할 건데 이런 단어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주소로서 사용되는 암호화 같은 그런 걸로 해서 변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달라붙는 옵션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런 것들 주소 만드는 부분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검색하는 서치 API 주소인 URL은 자, 여기 보면 HTTP부터 해서 use XML까지예요. 왜? 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혀 있죠. 요청 URL이 이와 같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XML 경우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화면이 작아져서
어플리케이션 가서 내 어플리케이션 이네요. 자, 어플리케이션 가시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아이디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 부분 복사해서 붙이니까 띄어쓰기 되어 있네요. 여기다 언더바 넣을게요. 그 다음에 정보 하나가 더 올 건데 클라이언트 시크릿이죠. 자, 그 다음 주에 클라이언트 시크릿 한데 또 띄어쓰기 있으면 아래서 안 되잖아요. 언더바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에 해당 값을 적어줘야 되겠죠. 얘를 복사해 와서 따옴표 한 상태로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시크릿 또 보기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따옴표에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값들이 다릅니다. 각자 여러분들 각자 내용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다 달라요. 자, 그러면서 다시 도큐멘트의 서비스 API 검색으로 가서 보면 뭐 우리가 하지 않는 거기는 한데 블로그죠. 블로그가 아니고 뉴스. 근데 뭐 쓰는 방법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런 식으로 뭐 예제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바, PHP, 뭐 Node.js, Python, 뭐 C# 이렇게 있죠. 근데 문제는 R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선은 쿼리 검색하는 걸로 하고 UTF-로 인코딩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쿼리 워드라고 할게요. 하고 우리는 연습으로 스마트시티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인터넷 주소용의 문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 주소용 문자로 변환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는 명령어가 URL 인코드 URL 인코드라는 것이 있고요. 얘를 풀어서 암호화해주는, 그러니까 뭐 여기 형태 비슷하게 바꿔주는 명령어가 iConversion이라는 것이 있고, 쿼리 워드를 어떻게 해요? UTF-8로 바꾸랬죠. 여기 UTF-8이 아니라면 혹시 몰라서 UTF-8로 바꿀 수 있도록 to UTF-8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뭐 우선은 한번 12번 줄 실행 한번 해볼게요. Search API URL. 이거는 뭐 단순하게 변수 정의하는 거죠. 13번도 마찬가지, 14번도 마찬가지, 16번도, 그 다음에 17번만 함수 써서 뭔가로 바뀌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5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쿼리 워드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본다면
이와 같이 퍼센트 조에서 있는 문자로 쭉 바뀌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URL 디코드 또 해서 잠시 돌려보면 뭐 이렇게 깨지기는 하죠. 요거는 이제 요 아이컨 버전 요거까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코드 된 거를 바꾼다고 해서 되지는 좀 않습니다. 자, 해서 아무튼 쿼리 워드로 해서 이렇게 스마트 시티가 이런 문자, 특이한 주소 문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한다라면 몇 개나 수집할 건지 디스플레이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디스플레이 뭐 한 20개 지정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예제처럼 XML 다음에 물음표 쿼리는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쿼리워드 이상한 문자가 달라붙죠. 자, 그래서 실제로 search news API URL 좀 길게 할게요. 는 paste 제로 우선은 search API URL 이 처음에 붙겠죠. 이렇게 search API URL이 여기까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붙을 게 여기 보면 물음표 쿼리는 돼 있죠. 물음표 쿼리는 여기 쿼리 워드가 들어갈 거예요. 쿼리 워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엔드 변수 연결할 때 엔드 써요. 엔드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스타트 뭐 소트 요거는 필요하다라면 써도 돼요. 몇 번째부터 읽어 드릴 것인지. 그 다음에 소트 있죠. 스타트 몇 번째부터 검색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유사도 순으로 할지 날짜 순으로 할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최근 거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트라고 하면 될 거고요. 뭐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소트 하면 되겠네요. 요게 우리는 뭐 최근 뉴스 20개를 받아오는 걸로 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놔주면 나중에 편하겠죠. 만약에 유사도 순으로 하고 싶으면 얘를 심으로 바꾸면 될 거고 요 API 문서 검색 안 하더라도요. 날짜 순으로 하고 싶으면 date도 하면 될 겁니다. 자, 하고 할게요. and sort는 이것도 다른 것들이랑 좀 겹치니까 sort 타입으로 할게요. 다른 명령어가 sort가 있어서 겹치죠. 그래서 안 겹치도록 변수 형태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변수명을 좀 바꿨습니다. 하고 얘를 실행시키면 디스플레이 제가 이거 실행을 안 시켰던 모양이네요. 했더니 정상적으로 설치됐고요. 만들어줬고 얘를 실행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주소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주소를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아까 우리 했던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여기 인증 정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고 이게 패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보면 뭐 이렇게 언더바 H, 뭐 X네이브 클라이언트 아이디 뭐 이렇게 적는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여기 R에서는 조금은 복잡게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우선은 제가 한번 뉴스 로우 데이터로 하고요. 도큐멘트로 할까요? 하고 얘를 받아오는데 XML 도큐멘트로 합시다. XML 도큐멘트. 왜 XML 타입으로 오니까 XML 타입의 도큐멘트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RC URL에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해당 주소로 가서 정보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이 해당 주소가 우선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 보낼 때 헤더라는 것을 이용해서 숨겨진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헤더를 통해서 숨겨진 정보로 우리 API를 쓸 수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시크릿에 대한 정보들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주소에 내가 쓰는 아이디 비번이 공개되면 보안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헤더를 통해서 숨겨진 상태로 자료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게 HTTP 헤더. 좀 더 소문자로 쓰시면 되고요. 헤더는 집합으로서 구성이 될 거고요. 자, 웹다운표입니다. 컨텐츠. 대소문자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qual application /xml. 이 하나 적혔고요. 컴마. 여기 보면 언더바 H 이게 히든 뭐 그런 표시거든요. 여기 있는 X 빼기 네이버 빼기 클라이언트 빼기 ID 라는 변수를 통해서 웹다운표 하시고요. 클라이언트 ID 값을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시크릿 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를 넘겨주고 여기서 전달받는 결과값을 new XML 도큐멘트 통해서 저장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얘를 한번 실행시키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뉴스 XML 도큐멘트 라고 하면서 XML 버전 1.0, 인코딩 UTF-8, 뭐 RSS 버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된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웹다운표, 그 다음에 다운표, 그 다음에 대소문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오류가 생기신 거예요.
한 1분만 드릴게요. 한번 오류 나신 분들 있으면 요 내용들 비교해 가면서 오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 공공데이터 포탈 쪽을 지금 원래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요 부분 진도 나가고 수업 마치도록 하도록 할게요. 대신 다음 주는 조금 수업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시까지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자, 혹시라도 오류를 그래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XML이라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 밸류로 들어가 있어서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내용을 봐야 되고요. 뭔가 다양한 뭐 여러 가지 태그들이 붙어 있으면서 내용들이 전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알아보기 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ML을 다루는 게 여기 있는 패키지 XML이에요. 자, 얘네들은 실제로 트리 구조라고 해서 이것들을 좀 펼쳐보면 좀 예쁘게 펼쳐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디 결과값이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주석들이 붙고 RSS 채널 링크 이렇게 들어가고 아이템 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또 아이템 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위계를 가지고 결과값들을 반환을 하거든요. XML은. 그래서 이런 XML을 위계를 가지고 우리가 쓰기 쉬운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XML XML 형태로 좀 더 갖춰질 수 있도록 만들게요. XML 파서라는 걸 쓰면 이런 위계를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뉴스 XML 파일은 XML 파서 뉴스 XML에서 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자, 결과가 보면 이제는 자, 뉴스 XML 덕은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글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뉴스 XML 파일은 external point of class XML internal document. 그래서 실제 이제 XML 형태로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실제로 얘를 열어서 보면 이제 이렇게 트리 구조로 해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내용들이 이렇게 쭈루루 이어졌던 게 이렇게 뭐 아직까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깨져 보이는 거는 나중에 문자들 형태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 깨지는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보일 때는 이렇게 깨져도 우리가 나중에 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넣으면 또다시 정리가 정상적인 형태로 해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잘 쓰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거는 XML to 데이터 프레임. XML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꾼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렇게 아이템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 얘네들을 노드라고 불러요. 격가지, 그러니까 가지들인 거예요. 자, 그 가지들을 이제 뽑아 볼 수 있도록 get node set를 하고요. 들어가는 원본 데이터는 UXML 파일, 그 다음에 노드는 제일 루트에서부터 들어간 아이템으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주고, 자, df 뉴스 나오죠.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의 자료들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문의 뉴스 기사가 타이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오리지널 링크,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뭐 변경된 링크가 있다면 그 링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해당하는 디스크립션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뉴스의 본문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신문 기사가 발행된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20개 가장 최신 거부터 받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마트 시티 관련된 신문 기사가 제일 최신으로 나온 게 오늘 지금 오후 3시 2분에 나온 거네요. 3시 2분에 나와서 12시 46분 거까지 이렇게 총 스마트 시티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사가 10개, 20개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많이 하셨던 워드 클라우드라든지 할 때는 요 본문만이겠죠. 그래서 요 본문 description df news 네 번째 컬럼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것들을 디스크립션으로 받아와라 했고요. 이 디스크립션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첫 번째 거에 본문들 이렇게 넣을 거고 두 번째 거에 본문들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쓸데없는 문자들이 좀 들어있죠. 그래서 예전할 때 G서브 해가지고 하나하나 예외 문자 처리를 했었는데 뭐 요거까지는 했던 내용들이니까 맞아 하도록 할게요. G서브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G서브 처음에 우선은 뭐 이런 문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요거는 또는 엔터키 위에 있는 우리 원자 같은 거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면 돼요. OR 했던 거, 우리 if 할 때 했던 그 OR입니다. 또는 이것도 지워야 되겠죠? 요거 문자요. 그 다음 요 문자도 지워야 되겠죠. 또는 그 다음에 다운표들 이렇게 쿼터, 이렇게 웹다운표 이런 것들도 지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자, 요 문자, 요 문자, 요 문자는 모두 없는 문자로 만들어라. 어디에서? 이 디스크립션 원문에서. 그래서 실행시키고 이 디스크립션을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쓸데없는 문자들 들어있던 것들이 싹 지워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공공 쪽 이야기하고 민간 데이터 부분 요 이야기를 하고 요 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워드 클라우드라든지 단어 관계 연산 의미가 단어 간의 관계망 구성을 하는 거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SNA 그다음에 의미 연결망 그다음에 감성 분석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해 나갈 예정이었는데 우선은 공공이 지금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우선은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공공 쪽 같은 경우는 학교 문의해보고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실시간 동영상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기는 하지만 요것도 실시간이잖아요. 실시간에서 안 된다면 제가 집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유튜브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